네, 오늘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황정수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을 했죠. 그런데 이 메타가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최근 뉴욕타임즈가 메타가 첫 매장 개장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 개장일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메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는 가상현실 헤드셋이나 증강현실 기능을 담은 스마트 안경, 원격 회의 기기 등을 선보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들 기기에 대해서 디지털 세계인 메타버스로 가는 관문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메타는 오프라인 매장 오픈을 사명 변경 전부터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뉴욕타임즈는 메타의 내부 문서를 인용을 해서 매장의 목표는 세상을 좀 더 개방적이고 연결성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호기심, 환대받는 느낌 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즈는 그 오프라인 매장 오픈 계획이 메타가 그 계획을 폐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는 지난 28일 온라인으로 열린 커넥트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페이스북은 이제 메타버스가 최우선 사업이라면서 메타버스가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커버그는 당시 메타버스 관련 새로운 비전도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가능하도록 이런 플랫폼과 기기를 출시하겠다는 건데 이런 기기들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선보이겠다는 겁니다. 한편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람들의 좀 환상이 크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데요. 팀 더탱거 카네기 멜론대 테퍼 경영대학원 교수는 구체화된 메타버스 서비스는 5에서 10년 뒤에나 나올 수 있고 현재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작업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 서비스 수준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게임이죠. 세컨드 라이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한편 메타의 오프라인 매장 오픈 소식으로 빅테크들의 오프라인 매장 운영 전략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CNBC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 스토어를 통해서 아이폰 등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구글은 첫 번째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고요.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기 위해서 작년에 미국의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다뤄보도록 하죠. 최근에 아마존과 테슬라 등 테크 기업들이 경쟁을 하듯이 우주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존이 최근에 4,538대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는 계획을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로 불리는 FCC에 제출했습니다. 아마존은 고도 590에서 630km의 지구 저궤도를 공전하면서 지상의 고속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카이퍼 사업을 추진 중인데 기존 계획은 고속 인터넷 서비스용 위성을 3,236대 띄우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4,500여 대가 추가가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존의 인터넷용 위성은 총 7,774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위성 인터넷 사업은 고속 인터넷 통신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오지나 비도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FCC는 아마존에다가 2026년 중반까지 목표한 위성 중 절반을 발사하라고 이렇게 좀 지시를 했고요. 아마존은 일단은 570대 정도가 먼저 궤도에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같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선두주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2019년 자체 위성 인터넷망이죠. 스타링크를 구축할 위성 60기를 먼저 우주에 쏘아 올렸고요. 현재까지 발사한 위성만 1,700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수천 명의 고객이 월 99달러, 물론 안테나 키트 가격 499달러는 별도로 내야 하고요. 이 돈을 내고 스페이스X의 인터넷 서비스를 시범 이용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는 향후 위성 1만 대 이상을 추가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이 추가로 위성을 더 쏘겠다고 FCC에 신고를 한 거는 스페이스X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되는데요. 아마존은 위성 인터넷 사업에 약 1,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요. 고객용 수신 안테나 등을 아까 말씀드린 스페이스X보다 값싸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아마존과 스페이스X의 위성 소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까지 미국 테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거의 다 발표가 됐는데 코로나 수혜주 그리고 좀 피해주의 희비가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여행, 그다음에 이동 등에 대한 여가 생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행 관련 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인데요. 그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280% 증가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 매출과 순이익이고요. 이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실적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백신 접종률과 여행 제한 정도에 따라서 지역별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긴 한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숙박 예약이 그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수요가 100% 아직 살아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일상생활이 회복되면서 그 에어비앤비가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 차량 공유 업체죠. 우버도 올 3분기에 시장 예상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은 72% 증가했고요. 우버는 이에 대해서 3분기에 그 우버를 운전해주는 그 드라이버들이 꾸준히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용자들도 계속 증가를 했다. 그래서 지난 할로윈 주말에는 그 우버를 이용한 그 예약 건수가 2019년 수준을 초과했다. 수요가 점점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우버는 그 중국의 차량 공유 업체죠. 그 디디에 추가 투자를 했는데 그 주가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나서 순이익은 아직까지 이익을 하지 못하고 24억 2천만 달러 정도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재택근무 확산으로 관심을 받았던 이른바 코로나19 수혜주들은 실적이 대부분 꺾였습니다. 그 가정용 피트니스 장비 업체 펠로톤의 그 7월부터 9월까지 매출 증가세가 크게 줄었고요. 순손실은 그러니까 2개월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손실도 전망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은 8억 520만 달러로 예상치 8억 1,070만 달러를 못 넘었고요. 순손실은 3억 7,600만 달러를 기록해서 그 컨센서스죠. 그 컨센서스를 못 넘었습니다. 서비스 가입 증가세도 꺾였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로쿠 역시 3분기에 예상보다 부진한 분기 매출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그 스트리밍 시간, 그리고 활성 계정, 그러니까 고객 수죠. 모두 시장의 예상치보다 적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황정수 실리콘밸리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